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1년 전 강릉 경포의 성난정에서 불이 나 소방관 2명이 진압 과정에서 안타깝게 순직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성난정과 같은 비지정 문화재는 마땅한 관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경포의 옛 성난정터에 순직 소방관을 기리는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지난해 9월 이곳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2명이 무너진 잔해에 깔려 순직했습니다. 불이 났던 성난정은 지난 1956년에 지어진 정자로 역사적 가치가 부족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비지정 문화재라고도 불리는 이런 건축물은 대부분 개인이나 단체가 무허가로 지은 것들로 강릉에만 300곳이 넘는 걸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공식 문화재가 아니다 보니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호와 관리를 할 의무가 없고 재난 대응 기준도 없다는 겁니다. 매뉴얼도 지금 다 비치해서 놓게 돼 있는데 그 비지정 같은 경우는 뭐 상주하는 사람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현황과 정보가 행정기관과 소방당국 간에 공유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가 아니라는 게 파악된다면 무리한 진압 상황까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년 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들을 모셔다가 이걸 관리를 확인을 시키고 화재 대응했을 때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달하고 교육시키는 걸 한 주체들이 없어서 저희가 제일 그건 좀 어려운 부분에서는 맞습니다. 문화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옛 건축물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할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최근 데이트 폭력 피해가 늘어나면서 안전 이별은 사회적인 화두가 됐는데요. 연인끼리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가 앞장서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3년 동안 전 남자친구인 B씨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해왔다는 20대 여성 A씨. 2달 전 현역 군인 B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군 검찰은 B씨를 상해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발길질로 하거나 주먹질 달라질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바뀌겠지. 또 그리고 그냥 살아가니까 살았던 것 같아요. 10여일 전에는 부대에 있는 줄 알았던 B씨가 또다시 집으로 찾아오자 A씨와 가족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초인종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 상태인데 불시에 또 그런 일을 당해서 너무 심리적인 상태가 너무 불안하고요. 그리고 신변의 위협을 너무 받고 있다. 지난 10월 춘천에서는 20대가 결혼을 앞두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가 연인 사이의 문제로 여겨 외부에 호소하는 경우도 적은 편이지만 신체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요청하더라도 마땅한 보호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기관에서는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하고 도내 데이트 폭력 사건은 올 들어 339건 발생했는데 집계를 시작한 2016년부터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데이트 폭력 피해를 입었을 시 한국여성의 전화나 지역별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를 찾아 즉시 상담을 요청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오늘 저녁 6시 40분쯤 경춘국도 춘천 방면 의암터널 근처에서 레미콘 차량과 4.5톤 화물 트럭이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양쪽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고 처리에 시간이 걸리면서 현장 주변에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1주년을 앞두고 강원도가 동아시아 3개 나라에서 겨울관광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지난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베트남 호치민에서 현지 여행업계와 언론, 일반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강원관광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중국 광저우 정과광장에서 강원 동계관광 이벤트를 열어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겨울 관광상품 홍보활동에 나섰습니다. 원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급부상한 소금산 출렁다리가 다가오는 성탄절 기간 야간 개장에 나섭니다.
원주시는 오는 22일부터 성탄절 당일인 25일까지 나흘 동안 소금산 출렁다리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방 시설은 간현관광지 주차장과 데크로드, 출렁다리로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고성군이 동해시와 원주시에 이어 이달부터 주택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고성군의 미분양 아파트가 705세대로 한 달 전보다 급증해 이달부터 내년 5월 말까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동해시와 원주시도 미분양 아파트가 각각 1056세대와 1407세대로 집계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기준이 최근 3개월 미분양 500세대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도내 다른 시군도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춘천 시내버스의 일부 버스 노선과 운행 횟수가 오늘부터 변경됐습니다. 춘천시 후평동에서 윗샘밭으로 가는 버스는 하루 7차례로 늘어났고 후평동에서 학곡리 구간과 후평동 구곡폭포 구간은 하루 1차례로 줄었습니다. 춘천시는 이용객이 적은 노선과 중복되는 노선을 조정했다며 버스 운행 시간표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횡성에서 중개사법을 위반한 부동산 중개업소 17곳이 적발됐습니다. 횡성구는 지난 2달 동안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과 거래 당사자에 대한 전화 해필 구호를 진행해 무등록 중개 행위를 한 2곳을 적발해 형사 고발했습니다. 또 거래 계약서 등의 서명 날인을 하지 않은 4곳은 업무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